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연인 사이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깊은 우정까지.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을 잃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때로는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던 애정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왜곡된 사랑이 불러온 비극에 관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가슴에 새기고 가르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함부로 무시하거나 하대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 삶에도 타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오직 자신이 아끼는 단 한 사람만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쏟아부었으니 시어머니는 그만큼 큰 사랑을 돌려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애정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마저 고립시키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자상한 주부 어머니 밑에서 3남매의 장녀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두 동생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레 저의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장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라야, 아빠랑 엄마가 없을 땐 내가 동생들을 잘 챙겨야 한다. 그때는 내가 가장이고 어른인 거야.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어리고 미숙한데 어떻게 동생들을 책임지라는 것인지 그저 장녀에게만 부담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크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장기 출장 중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음날 오시기로 했지만 그 하루는 오롯이 우리 3남매끼리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울먹였습니다. 언니, 엄마는, 아빠는 우리끼리만 있어야 해. 무서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내일 아침이면 할머니가 오실 거야. 언니가 너희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해줄게. 뚝 그치자 저 역시 두려웠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에게는 제가 유일한 위지처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을 재우고 텅 빈 거실에 앉아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제가 동생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게 책임감만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늘 가족은 함께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 생활 역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셋이나 있는 남편과 결혼할 때도 저는 기꺼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결혼 자체는 순탄했습니다. 3명의 시누이들은 저를 무척 아껴주었고 시아버지께서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유독 시어머니만이 입을 굳게 닫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말씀을 꺼내려 하시면 시아버지를 비롯한 남편과 시누이들이 기겁하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옳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누나 셋 있는 집에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 그때는 그저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도망간 상처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예민하시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침묵과 과민 반응의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저는 곧바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하던 날 제 기억에 생생하게 박힌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로는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저를 지나쳐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영아, 내가 고생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빠가 되다니.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남편 역시 엄마, 나 아빠 됐어. 엄마도 고생했어라며 시어머니와 감격의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갓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제 앞에서 벌어진 그 황당한 광경은 이후 벌어질 모든 일들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댁과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죠.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둘째를 낳고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집에 오신 시어머니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 이번에는 복직 안 할 거니? 우리 주영이 혼자 벌어서 애 둘 키우기 힘들 텐데 저는 아이들이 어려 당분간은 제가 돌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더니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 애들 어릴 때 어린이집 보내면 자주 아프고 고생이지. 내가 애들 키울 때 우리 친정 엄마가 와서 살림도 해주고 애들도 다 봐줬어. 원래 친정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부모가 돼서 자식 힘든데 그것도 못 해주겠니? 내가 장녀라 말을 못 꺼내는 모양인데 부모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 안 도와주면 그건 부모도 아니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집과도 거리가 먼 곳에 사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육아를 떠넘기라는 말을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말로 거절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두 아이의 짐을 바리바리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시어머니께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러셨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 오늘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아이들 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머님.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부모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일하시는 저희 엄마가 애들을 봐주시길 바라셨던 건 아니죠? 어머님께서 봐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제 며느리 집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랬지. 애미야, 걱정 말고 병원 다녀오너라. 내 시어미가 애들 잘 볼 게다. 이왕 가는 김에 푹 쉬다 와. 저는 시아버지의 지원에 힘입어 아이들을 맡기고 나와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럼 애들은 어쩌고? 라고 묻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애들이 아파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릴까 해요. 저희 부모님은 일하시니 부탁드릴 분이 어머님밖에 안 계시네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판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옆에서 당신이 맨날 외벌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소?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신이 애들 보면 되겠네.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 못한다. 애들 둘은 도저히 못 봐. 미안하다. 애들 클 때까지는 너희 둘 중 한 명은 쉬어야겠다. 난 절대 못 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숨죽여 웃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등을 두드리며 옳게 잘했어. 엄마 버릇 좀 고쳐줘야 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두 번 다시 친정 부모님을 거론하며 맞벌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며느리의 친정에까지 희생을 강요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속셈을 정확히 간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은 남편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빨리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아들 자랑과 떠받들м 속에서 남편은 점점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회식을 하고 온다던 남편이 술에 만취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술도 못 마시는 직원을 회식이 끝날 때까지 붙잡아두고 대리운전까지 시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갑질이라고 지적하자 남편은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그 정도는 기본이야. 나 때는 더했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한 번은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가방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칭찬했더니 아, 그거 같이 간 직원이 정리했어. 시키길 잘했네 라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인격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친절하고 성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부장님 오셨네. 역시 남자는 잘되고 봐야 한다니까 라며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내가 남편 잘 나가는 걸 시기해서 그런다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렇게 기고만장하다 큰 코 다친다. 고 호통을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충고와 아버지의 꾸짖음 대신 어머니의 달콤한 칭찬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춰줄 거울을 모두 깨버리고 오직 자신을 찬양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듣는 외딴성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소를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뒤에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그를 오만의 늪으로 밀어넣은 한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장 아들을 둔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을 뿐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연인 사이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깊은 우정까지.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을 잃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때로는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던 애정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왜곡된 사랑이 불러온 비극에 관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가슴에 새기고 가르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함부로 무시하거나 하대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 삶에도 타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오직 자신이 아끼는 단 한 사람만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쏟아부었으니 시어머니는 그만큼 큰 사랑을 돌려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애정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마저 고립시키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자상한 주부 어머니 밑에서 3남매의 장녀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두 동생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레 저의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장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라야, 아빠랑 엄마가 없을 땐 내가 동생들을 잘 챙겨야 한다. 그때는 내가 가장이고 어른인 거야.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어리고 미숙한데 어떻게 동생들을 책임지라는 것인지 그저 장녀에게만 부담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크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장기 출장 중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음날 오시기로 했지만 그 하루는 오롯이 우리 삼남매끼리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울먹였습니다. 언니, 엄마는, 아빠는 우리끼리만 있어야 해. 무서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내일 아침이면 할머니가 오실 거야. 언니가 너희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해줄게. 뚝 그치자 저 역시 두려웠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에게는 제가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을 재우고 텅 빈 거실에 앉아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제가 동생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게 책임감만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늘 가족은 함께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 생활 역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셋이나 있는 남편과 결혼할 때도 저는 기꺼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결혼 자체는 순탄했습니다. 3명의 시누이들은 저를 무척 아껴주었고 시아버지께서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유독 시어머니만이 입을 굳게 닫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말씀을 꺼내려 하시면 시아버지를 비롯한 남편과 시누이들이 기겁하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옳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누나 셋 있는 집에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 그때는 그저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도망간 상처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예민하시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침묵과 과민 반응의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저는 곧바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하던 날 제 기억에 생생하게 박힌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로는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저를 지나쳐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영아, 내가 고생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빠가 되다니.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남편 역시 엄마, 나 아빠 됐어. 엄마도 고생했어라며 시어머니와 감격의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갓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제 앞에서 벌어진 그 황당한 광경은 이후 벌어질 모든 일들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댁과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죠.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둘째를 낳고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집에 오신 시어머니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 이번에는 복직 안 할 거니? 우리 주영이 혼자 벌어서 애 둘 키우기 힘들 텐데 저는 아이들이 어려 당분간은 제가 돌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더니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 애들 어릴 때 어린이집 보내면 자주 아프고 고생이지. 내가 애들 키울 때 우리 친정 엄마가 와서 살림도 해주고 애들도 다 봐줬어. 원래 친정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부모가 돼서 자식 힘든데 그것도 못 해주겠니? 내가 장녀라 말을 못 꺼내는 모양인데 부모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 안 도와주면 그건 부모도 아니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집과도 거리가 먼 곳에 사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육아를 떠넘기라는 말을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말로 거절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두 아이의 짐을 바리바리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시어머니께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러셨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 오늘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아이들 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머님.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부모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일하시는 저희 엄마가 애들을 봐주시길 바라셨던 건 아니죠? 어머님께서 봐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제 며느리 집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랬지. 애미야, 걱정 말고 병원 다녀오너라. 내 시어미가 애들 잘 볼 게다. 이왕 가는 김에 푹 쉬다 와. 저는 시아버지의 지원에 힘입어 아이들을 맡기고 나와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럼 애들은 어쩌고? 라고 묻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애들이 아파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릴까 해요. 저희 부모님은 일하시니 부탁드릴 분이 어머님밖에 안 계시네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옆에서 당신이 맨날 외벌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소?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신이 애들 보면 되겠네.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 못한다. 애들 둘은 도저히 못 봐. 미안하다. 애들 클 때까지는 너희 둘 중 한 명은 쉬어야겠다. 난 절대 못 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숨죽여 웃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등을 두드리며 옳게 잘했어. 엄마 버릇 좀 고쳐줘야 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2번 다시 친정 부모님을 거론하며 맞벌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며느리의 친정에까지 희생을 강요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속셈을 정확히 간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은 남편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빨리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아들 자랑과 떠받들м 속에서 남편은 점점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회식을 하고 온다던 남편이 술에 만취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술도 못 마시는 직원을 회식이 끝날 때까지 붙잡아두고 대리운전까지 시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갑질이라고 지적하자 남편은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그 정도는 기본이야. 나 때는 더했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한 번은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가방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칭찬했더니 그거 같이 간 직원이 정리했어. 시키길 잘했네 라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인격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친절하고 성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부장님 오셨네. 역시 남자는 잘되고 봐야 한다니까 라며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내가 남편 잘나가는 걸 시기해서 그런다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렇게 기고만장하다 큰 코 다친다. 고 호통을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충고와 아버지의 꾸짖음 대신 어머니의 달콤한 칭찬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춰줄 거울을 모두 깨버리고 오직 자신을 찬양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듣는 외딴성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소를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뒤에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그를 오만의 늪으로 밀어넣은 한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장 아들을 둔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을 뿐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2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연인 사이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깊은 우정까지.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을 잃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때로는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던 애정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왜곡된 사랑이 불러온 비극에 관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가슴에 새기고 가르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함부로 무시하거나 하대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 삶에도 타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오직 자신이 아끼는 단 한 사람만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쏟아부었으니 시어머니는 그만큼 큰 사랑을 돌려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애정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마저 고립시키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자상한 주부 어머니 밑에서 3남매의 장녀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두 동생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레 저의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장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라야, 아빠랑 엄마가 없을 땐 내가 동생들을 잘 챙겨야 한다. 그때는 내가 가장이고 어른인 거야.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어리고 미숙한데 어떻게 동생들을 책임지라는 것인지 그저 장녀에게만 부담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크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장기 출장 중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음날 오시기로 했지만 그 하루는 오롯이 우리 3남매끼리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울먹였습니다. 언니, 엄마는, 아빠는 우리끼리만 있어야 해. 무서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내일 아침이면 할머니가 오실 거야. 언니가 너희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해줄게. 뚝 그치자 저 역시 두려웠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에게는 제가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을 재우고 텅 빈 거실에 앉아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제가 동생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게 책임감만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늘 가족은 함께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 생활 역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셋이나 있는 남편과 결혼할 때도 저는 기꺼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결혼 자체는 순탄했습니다. 3명의 시누이들은 저를 무척 아껴주었고 시아버지께서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유독 시어머니만이 입을 굳게 닫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말씀을 꺼내려 하시면 시아버지를 비롯한 남편과 시누이들이 기겁하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옳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누나 셋 있는 집에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 그때는 그저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도망간 상처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예민하시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침묵과 과민 반응의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저는 곧바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하던 날 제 기억에 생생하게 박힌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로는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저를 지나쳐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영아, 내가 고생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빠가 되다니.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남편 역시 엄마, 나 아빠 됐어. 엄마도 고생했어라며 시어머니와 감격의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갓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제 앞에서 벌어진 그 황당한 광경은 이후 벌어질 모든 일들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댁과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죠.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둘째를 낳고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집에 오신 시어머니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 이번에는 복직 안 할 거니? 우리 주영이 혼자 벌어서 애 둘 키우기 힘들 텐데 저는 아이들이 어려 당분간은 제가 돌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더니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 애들 어릴 때 어린이집 보내면 자주 아프고 고생이지. 내가 애들 키울 때 우리 친정 엄마가 와서 살림도 해주고 애들도 다 봐줬어. 원래 친정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부모가 돼서 자식 힘든데 그것도 못 해주겠니? 내가 장녀라 말을 못 꺼내는 모양인데 부모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 안 도와주면 그건 부모도 아니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집과도 거리가 먼 곳에 사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육아를 떠넘기라는 말을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말로 거절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두 아이의 짐을 바리바리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시어머니께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러셨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 오늘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아이들 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머님.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부모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일하시는 저희 엄마가 애들을 봐주시길 바라셨던 건 아니죠? 어머님께서 봐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제 며느리 집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랬지. 애미야, 걱정 말고 병원 다녀오너라. 내 시어미가 애들 잘 볼 게다. 이왕 가는 김에 푹 쉬다 와. 저는 시아버지의 지원에 힘입어 아이들을 맡기고 나와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럼 애들은 어쩌고? 라고 묻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애들이 아파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릴까 해요. 저희 부모님은 일하시니 부탁드릴 분이 어머님밖에 안 계시네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옆에서 당신이 맨날 외벌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소?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신이 애들 보면 되겠네.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 못한다. 애들 둘은 도저히 못 봐. 미안하다. 애들 클 때까지는 너희 둘 중 한 명은 쉬어야겠다. 난 절대 못 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숨죽여 웃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등을 두드리며 옳게 잘했어. 엄마 버릇 좀 고쳐줘야 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두 번 다시 친정 부모님을 거론하며 맞벌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며느리의 친정에까지 희생을 강요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속셈을 정확히 간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은 남편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빨리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아들 자랑과 떠받들м 속에서 남편은 점점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회식을 하고 온다던 남편이 술에 만취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술도 못 마시는 직원을 회식이 끝날 때까지 붙잡아두고 대리운전까지 시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갑질이라고 지적하자 남편은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그 정도는 기본이야. 나 때는 더했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한 번은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가방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칭찬했더니 아, 그거 같이 간 직원이 정리했어. 시키길 잘했네 라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인격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친절하고 성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부장님 오셨네. 역시 남자는 잘되고 봐야 한다니까 라며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내가 남편 잘나가는 걸 시기해서 그런다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렇게 기고만장하다 큰 코 다친다. 고 호통을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충고와 아버지의 꾸짖음 대신 어머니의 달콤한 칭찬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춰줄 거울을 모두 깨버리고 오직 자신을 찬양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듣는 외딴성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소를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뒤에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그를 오만의 늪으로 밀어넣은 한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장 아들을 둔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을 뿐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연인 사이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깊은 우정까지.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을 잃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때로는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던 애정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왜곡된 사랑이 불러온 비극에 관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가슴에 새기고 가르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함부로 무시하거나 하대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 삶에도 타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오직 자신이 아끼는 단 한 사람만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쏟아부었으니 시어머니는 그만큼 큰 사랑을 돌려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애정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마저 고립시키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자상한 주부 어머니 밑에서 3남매의 장녀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두 동생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레 저의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장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라야, 아빠랑 엄마가 없을 땐 내가 동생들을 잘 챙겨야 한다.
그때는 내가 가장이고 어른인 거야.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어리고 미숙한데 어떻게 동생들을 책임지라는 것인지 그저 장녀에게만 부담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크게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장기 출장 중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음날 오시기로 했지만 그 하루는 오롯이 우리 삼남매끼리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울먹였습니다. 언니, 엄마는, 아빠는 우리끼리만 있어야 해. 무서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내일 아침이면 할머니가 오실 거야. 언니가 너희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해줄게. 뚝 그치자 저 역시 두려웠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에게는 제가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을 재우고 텅 빈 거실에 앉아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제가 동생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게 책임감만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늘 가족은 함께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 생활 역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셋이나 있는 남편과 결혼할 때도 저는 기꺼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결혼 자체는 순탄했습니다. 3명의 시누이들은 저를 무척 아껴주었고 시아버지께서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유독 시어머니만이 입을 굳게 닫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말씀을 꺼내려 하시면 시아버지를 비롯한 남편과 시누이들이 기겁하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옳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누나 셋 있는 집에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 그때는 그저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도망간 상처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예민하시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침묵과 과민 반응의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저는 곧바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하던 날 제 기억에 생생하게 박힌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로는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저를 지나쳐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영아, 내가 고생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빠가 되다니.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남편 역시 엄마, 나 아빠 됐어. 엄마도 고생했어라며 시어머니와 감격의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갓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제 앞에서 벌어진 그 황당한 광경은 이후 벌어질 모든 일들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댁과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죠.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둘째를 낳고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집에 오신 시어머니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 이번에는 복직 안 할 거니? 우리 주영이 혼자 벌어서 애 둘 키우기 힘들 텐데 저는 아이들이 어려 당분간은 제가 돌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